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의 이 공부 방식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하위권을 볼까요? 하위권이 고3 지금 올라가면은 얘들이 고3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누구든지 공부 의지가 발동합니다. 발동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결심은 서요. 결심은 서는데 뭔가는 잘 안 돼. 뭔가는 잘 안 되는데 일단 애들이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세우면은 더구나 뭐 고3 올라가는데 1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엄청나죠 결심은 정도가. 그래서 일단 시행하는 게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공부 시간을 양적으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내가 독학반에 가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상위권 그렇지 않아요.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얘들은 공부 시간은 질적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결정적입니다. 얘들은 몸이 편해야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들은 몸을 혹사시켜야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이 인터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만점 받은 애들이에요. 똑같습니다. 만점 받은 애들인데 보세요. 해야 할 것 제때하고 제때 푹 자고 여기다 보니까 무조건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 친구들한테도 잠 좀 자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얘들은 특징은 내신 기간에도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없어요. 전교 1등 하는 애들은 똑같습니다. 11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요. 전교 성적이 좋지 않은 애들이 밤 2시에 자고 막 3시에 자고 밤새고 이렇게 하지 얘들은 똑같습니다. 얘들 원래 만점 받은 학생들이 11명인가 그런데 이제 인터뷰로 든 게 3명인데 똑같을 거예요. 애들이 못하는 애들이 사당 오락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들은 안 그래요. 무조건 잠을 충분히 자요. 그 다음 얘도 보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 10시까지 자습하고 12시 전에 자는 항상 똑같은 루틴. 무리하지 않는 겁니다. 얘가 이 정도가 내 몸이 가장 편한 상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수능날 긴장하지 않기 위해서 수능 시간표에 맞춰 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규칙적 생활을 하고 7시간씩 잤다. 요게 공통적입니다. 공통적이고 그 다음 얘는 단대우고 학생인데 고대를 다니면서 휴학하지 않고 수능을 만점 받았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왜 만점을 받는가 하면 저희들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가 공부 캐파가 늘어났어요. 대학 가서. 그러니까 대학생은 관점으로 고등학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1000페이지짜리 책을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150페이지짜리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이게 캐파가 커진 겁니다. 캐파가 커지니까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얘가 효율성을 배웠어요. 효율성을 배웠기 때문에 별로 시간 확보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성과를 내는 거죠. 얘가 갑자기 뭐 대학 가서 머리가 좋아졌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뭔가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대학 가서 이렇게 깨달아버린 거예요. 깨달아버렸는데 그게 핵심이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공부 시간의 양적 확보다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양적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 안에 질이 있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몰라요. 학생도 모르고 학부모는 잘 모르고 우리 애가 밤 1, 2시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안에서 질이 무너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입니다. 애들이 공부와 휴식의 경계선에 모호합니다.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하는구나. 전교 1등은 항상 그런 평가를 받죠. 쟤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이런 평가인데 얘들은 그게 애매합니다. 근데 얘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최대한 집중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야 내가 복습하기도 수월하고 내 시간이 더 이렇게 많이 확보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얘들은 수업 시간에 소홀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1번 때문에 그래요. 잠을 줄이다 보니까. 학교하면 띵 한 겁니다. 우리 학원에 6등급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여고 학생인데 잠을 한 3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6등급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렇게 하니까 6등급이에요. 조금 보는 관점이 달라요. 효율성이 없는 거죠. 이게 또 얘들이 정신력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력. 작심삼일해요. 이렇게 무리를 하니까 정신을 가동하는 건데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얘들은 육체적 컨디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졸리는 상태가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공부가 안 되니까. 얘들은 그게 없어요. 커피만 마시고 억지로 참고 우리 학원에 이제 학생 중에
키다리 책상을 이렇게 요청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일부러 수용을 안 합니다. 자고 와라. 키다리 책상 공부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용 아끼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절대 수용을 안 해요. 그건 잘못된 패턴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몸에 필요가 없도록 잘 쉬고 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생활 동선이 복잡하죠. 애들이 특히 남학생들은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공부에 쪽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남학생들은 어느 순간에 바뀌면 됩니다. 어느 순간에. 여학생들 한번 공부에서 벗어나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 남학생들은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얘들이 그 정시 파이터들이 많죠. 남학생들이. 그 특성대로 하면 되니까 지금은 3학년이다 이렇게 공부에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현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 의지가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진척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진척이. 그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괴로워요. 그런데 해결책을 부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 5번에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의외로 강합니다. 이게 자기주도 학습. 그럼 얘들은 자기주도 안 하는 겁니까? 자기주도 해요. 얘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자기주도 하겠다. 이 생각이 강하고 얘들은 그 생각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주도 하는데 얘들도 자기주도 하는데 전문가 도움을 받는 비율이 얘들이 더 높고 얘들이 더 낮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클래스에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운동이든 예술이든 뭐든 김연아 이렇게 우리 피겨로 치면은 전문가 도움을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뭐 손흥민이다 전문가 도움을 안 받는가? 받아요.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 혼자 막 하는 겁니다. 혼자 하니까 진척이 없어요. 그 다음 또 6번 강사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 선생님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국어에 꽂혀서 국어만 막 하든지 아니면 과학에 꽂혀서 과학만 막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강의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수가 선택하는 선생님을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걔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공부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을 선택하지 개인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7번 얘들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합니다. 여러 과목을.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앞만 이렇게 까맣고 뒤로 가면 하얘요. 얘들은 한 과목 집중 학습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우리 서울대 의대나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간 학생들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과목씩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어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수학 문제 다 풀었어요. 이렇게 해요, 공부를. 그 다음, 오늘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어 문법 한번 다 잡았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이제 효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루에 걸쳐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약한가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져요. 내가 영어 문법을 쭉 풀다 보니까 가정법을 계속 틀린다. 이렇게 하면 얘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정법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면 가정법만 또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없어지는데 얘들은 그 경험이 없어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쉬운 것만 계속 합니다. 쉬운 것만. 수학도 앞에만 이렇게. 머리를 쓰기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번 때문에 그래요. 피곤하니까. 우리도 피곤하면 복잡한 일을 생각하기가 싫어하듯이 피곤하면 어려운 과목, 어려운 파트에 대한 도전의식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얘들은 약하다, 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5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얘들은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하고 얘들은 아는 부분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겁니다. 그 다음 9번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 모르니까 막연한 겁니다. 시험 보는 게 막연해요. 근데 얘들은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데 이게 실제로 성과로 연결될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자꾸 보는 겁니다. 자꾸 보고 얘들도 시험 임박해서 에너지 폭발력이 내신에 대한 한해서 얘기하면은 시험 임박해 에너지 폭발력이 부족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얘는 약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신 기간에 그 부분을 꼭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내신 기간에 11시에 자든지 2시에 자든지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11시까지 원래 자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 내가 보완해야 될 게 3시간이 남아있으면 잠을 늦춰요. 그렇게 보완해서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얘는 그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조금 늦게 자고 아니면은 일찍 자고 그 다음 공부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약할 수밖에 없죠.
잘 안 되는 겁니다. 얘는 강하고. 근데 하위권 학생 공부 방식과 상위권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쉬운가 하면 이쪽이 쉬워요. 이쪽이. 좀 더 푹 자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하고 내가 약한 부분에 한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한 과목을 쭉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이렇게 되니까 요게 쉽습니다. 요게 쉬우니까 이 학생들은 계속 이 방식으로 해도 힘이 안 들어요. 힘이 안 들으니까 계속 저렇게 하는 거고 얘들은 힘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엄청 들어서 거창하게 이렇게 출발을 해요. 1번. 그래야 정신력 탓하다가 결국 무너지고 다시 또 결심하고 그 안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엄청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담한 학부형은 얘 때문에 우울증 왔다. 얘 때문에 우울증 와서 미치겠다. 이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결정하는 여러 것들이 있죠. 그렇죠. 대학 때문에 결정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의 중요성이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 다음 현실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얘는 애대로 움직이지 않고 나는 방법을 모르고 하니까 계속 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면은 요 방법대로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야단을 치는 거죠. 야단을 치고 반발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해결책은 없는데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는. 여기는 얘가 쉽게 하는 겁니다. 잠자고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그 다음 공부할 거 하고 이렇게 되니까 매끈하게 가는 것이고 얘는 지속성이 없어요. 근데 얘 생각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엄청 힘든데 성과는 없고 얘는 되게 쉽게 하는데 성과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좌절감이 2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해결이 되지 뭐 어느 학원을 다닌다 어느 선생님을 만난다 이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얘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얘들이 인터뷰를 제가 쭉 이렇게 보면은 얘들이 고시생처럼 합니다. 고시생이 공부를 이렇게 해요. 고시생이. 최고 정점이 있는 시험인데 고시를 공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컨대 뭐 경희대학을 갔더니만 학교가 좋으니까 만족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방법이 있고 서울대학을 가는 애도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효율성이 안 되면 떨어지니까. 예컨대 서울대학을 목표로 했다가 연세대를 가니까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만족한대. 고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2등은 전부 다 탈락이니까. 1등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고시의 제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잠을 충분히 잔다. 그러니까 얘들이 보니까 요 어린 나이에 가장 상층의 공부를 하는 그 노하우를 본인들이 터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니까 얘들이 이 방법도 배우고 이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여러 가지를 하다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냈더니 이런 방식이더라. 그게 바로 고시생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지금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면은 성과가 비약적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생은 공부 방법이 하나라서 머리가 좋은 애가 시험이 돼요. 방법이 똑같으니까. 근데 대학 입시는 방법이 비효율적인 방법이 더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잠을 7시간 잤다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얘가 제대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하는 공부 방식은 전부 비효율적인 방식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우리 애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학원을 쇼핑하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얘도 그 방법을 아는 거예요. 얘도. 사순과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은 공부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수면은 충분히. 대신에 2번을 해야 됩니다. 저렇게밖에 해야 돼요. 공부하고 휴식하고 잠자고. 그러니까 생활이 단순화돼야 돼요. 이게 잠을 또 충분히 안 자면은 생활이 이렇게 산만해집니다. 힘이 드니까요. 공부하는 게 힘이 드니까 뭐 휴대폰 보고 싶어지고 딴짓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해요. 공부에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충분히 자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은 충분히 잔다. 이게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도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공부시키고 토요일 날 오전에 모의고사 보고 놀게 합니다. 놀게 하는데 걔들이 잠을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보상심리가 생겨서 집에 가면 잠자는 걸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저희들이 연락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일어나는 시간에 대한 통제를 하지 마시고 잠자는 시간을 좀 통제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는 습관이 됩니다. 가서 빨리 자야 내일 공부를 하지. 이렇게 하고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토요일 날 보충하거나 놀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고 공부하고 쉬고 자고 좋은 걸 먹고 주말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이거는 방학이 안에서. 그 주중에는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주말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쉬는 시간. 이게 우리 학생들을 부모님들이 주말에도 공부를 했으면 하고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효율성을 되게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예컨대 직장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장님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일을 시키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퇴사든지 아니면 퇴업을 하게 되겠죠. 퇴사를 못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애들이 주말에 못 쉰다 이렇게 하면은 공부를 퇴업을 하게 돼요. 피로가 계속 쌓이니까. 스트레스 해소하고 재충전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학교 다니는 것도 힘이 드니까 주말이면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본인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도 충분해. 고시생들은 무조건 일요일을 쉽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무조건 쉬어요. 근데 얘들이 공부량이 얼마나 많다고 주말까지 하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본인의 시간을 줘야 되고 수업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은 머릿속에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전달을 받아야 돼요. 예컨대 우리 수학 선생님이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머릿속에 자꾸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주니까 수학 선생님 머리를 빨리 이식받는 게 중요해요. 이식받아가지고 그 수학 선생님 머리로 시험장에 가면은 만점이 아니라 더 한 점수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익히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5번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공부 초기에는 강의를 많이 수강해야 된다 이 말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실력이 없는 학생은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머릿속에 비어 있으니까. 강의를 많이 이렇게 지식을 넣은 다음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자기 주도로 이렇게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반대로 해요, 반대로. 겨울 방학이니까 내가 1월부터 이제 고3이 됐으니까 내가 혼자 시간 확보해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걔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혼자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보니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시험 직전에 강의를 막 듣습니다.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때는 늦었고 방식이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그렇죠. 초기에는 지도를 받는 거죠. 수영을 해도 지도받고 헬스를 해도 지도받고 다른 걸 해도 축구를 해도 지도받고 나중에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올라서면은 혼자 이렇게 시간을 많이 갖고 훈련을 하는 거죠. 공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초반에 하위권 학생이 강의를 많이 듣지 않고 본인 시간을 많이 확보한다. 이 얘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수능 직전에 강의를 듣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루트를 밟았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수능 직전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약한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하겠다. 왜? 9월달 모의고사 박살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학원에는 매일 시험을 봅니다. 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보고 실전처럼 주말 테스트를 또 일주일치를 모아서 봐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어떤 학생이 수학 문제를 5분쯤에는 정답을 하는데 그 문제를 푸는 시험에서 요구하는 시간은 3분이에요. 근데 5분 풀어가지고 정답을 했다. 틀린 걸까 맞은 걸까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본인은 맞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시험을 망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죠. 시간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전처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하는 사고가 실전하고 괴리돼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2시간 걸려 수학 한 문제를 푼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는 실전 훈련은 아닌 겁니다. 그는 어릴 때 사고력을 이렇게 높인다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훈련이 하나 방식은 될 수 있지만은 시험장에 가서 5분에 풀어야 되는 문제를 1시간 고민한다. 이게 실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 되니까 실전을 자꾸 해서 내가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걸 점검해서 공부에 자꾸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5분에 사고하면 안 되고 3분에 풀어야 되니까 유사한 문제를 내가 3분에 자꾸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5분에 걸쳐 풀었으니까
내가 깊이 있게 생각했구나. 또 5분, 또 5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실력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7번입니다. 도장 깨기 학습법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 과목씩 이렇게 해야 돼요. 한 과목씩. 한 과목씩. 실력을 높일 때는 한 과목. 실력이 올라가면 여러 과목 동시.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으로 치면은 9월 모의고사 오기 전까지는 한 과목씩 집중적으로 올려야 돼요. 그 다음 올린 다음에 9월부터 한 70일 정도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컨대 영어를 문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문법을 보통 학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10회 정도. 그러니까 2달 반 하죠. 그것과 열흘 동안 계속 하는 것. 어떤 게 효율적이겠어요? 후자예요, 후자. 그러니까 지금 대치동이든 어디든지 시스템이 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집중도가 떨어지고 배우는 애들도 집중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고시는 무조건 한 과목씩 시킵니다. 그러다 시험 임박하면 여러 과목을 동시에 시켜가지고 실력을 쭉쭉 올린 다음에 관리돼가지 실력이 오르지 않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수학이 약하다 이런 학생이 수학원을 한 달 동안 파버린다. 해결이 될 거예요. 수학 툴을 한 달 동안 파버린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수학을 일주일에 2번씩 쭉 간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고가 이렇게 연속성이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한 과목씩 이렇게 해서 한 과목씩 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잘하고 못하고 이 부분이 가려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놈을 잡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학원을 했는데, 수학은 제가 잘 몰라서, 미분 파트가 내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과정이 끝나면 미분만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없애버리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 국어 중에 비문학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비문학을 또 잡아가지고, 열흘 동안 비문학만 하자. 근데 비문학 했는데, 특별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만 또 잡고, 요 과정이 지금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전 훈련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과목씩 이렇게 잡아나가야지, 이걸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100으로 하겠습니다. 서울대학을 가는 기준을 제가 100으로 이렇게 잡을게요. 염려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한 과목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해서 100을 돌파했다. 그럼 다른 과목 할 때 요게 내려오는 걸 걱정해요. 내려오는 걸 걱정하는데, 0에서 예컨대 100을 넘어섰다. 이렇게 10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걸 국어를 예컨대 100으로 만들었는데, 수학을 하면은 국어를 안 하면 이게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아요. 0까지. 거의 6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60까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100을 만들 때는 노력이 좀 덜 들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또 놓으면은 요게 또 한 80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다음에 또 100까지 올리는 데는 시간이 이렇게 단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놓으면은 90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데는 금방 올리니까 100으로 올리고, 요게 100 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생을 훈련시키는 기본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전문가들은 이 라인을 중요하게 봐요. 이 라인을. 근데 학생이나 비전문가들, 부모님들은 잊어버리면 어쩌나 요 라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밑에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낮은 단계에서 의미 없는 반복을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을, 이 그래프를 9월 전에만 만들어내면은 9월에는 여러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돼요. 여기서. 여러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으로 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하니까 시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어려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만 할애를 못하고 계속 쉬운 것만 계속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했지만 두 번째 할 때는 힘든 부분을 하고 마지막 할 때는 아주 반복되는 부분, 출제가 될 만한 부분, 내게 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메워가면은 이걸 넘어선 상태의 시험장에 가게 되니까 그때는 두려움 없이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요런 학습법이 나중에 되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책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냥 수학책 200페이지다. 하루에 풀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간 애들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본책 이렇게 쌓아놨죠. 그걸 보면은 저걸 어떻게 봤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권을 보는데 하루면 되니까. 그리고 한 권을 그렇게 하루에 보면은 나머지 책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맞아요. 그래서 20권 보는데 우리 학생들 훈련 방식으로 하면 20일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직권이 엄청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수영으로 치면은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되는 강이 있는데 50m짜리다. 이렇게 하면 수영을 익히는 학생은 쉽고 수영을 못 익히는 학생은 이게 되게 위협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을 익히는 방법을 학습법을 효율적으로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정시생이죠. 내신 3등급 이하는 안 되죠. 수시는 물 건너갔다. 또 이 남학생들은 그냥 중학생부터 나 정시 파이터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 이 정서에 내신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신이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학생은 능력이 그만큼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능력 아주 잠재되어 있고 목표 대학은 최상으로 정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래야 에너지가 이렇게 증폭이 돼요. 예. 뭐 인서울 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될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재수는 절대 안 한다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남은 시간은 충분하고 수능을 기본으로 하되 내신 기간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내보다 앞섰던 애를 내가 3학년 때 한번 추월해본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또 이 강남의 내신은 수능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모의고사로도 나를 테스트해보고 내신은 테스트해보고 다만 내 시간을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이 수능에 기초해서 내가 지금은 국어 기간인데 학교는 내신을 본다 하면 국어를 잘 보는 쪽으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쪽으로 해요. 한 번만 잘 보면 됩니다. 내신은 12번을 잘 봐야 되는데 수능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 번 망치면 인생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12번을 잘 보는 힘든데 난 한 번만 잘 본다. 나는 그다음 운 좋았다.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순공 시간은 철저하게 확보하되 현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현명하게 그 다음 도장깨기 공부법으로 이렇게 공부 효율성 높여야 됩니다. 차례대로 해야 돼. 차례대로 해서 학생들이 예컨대 성적이 5등급이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과목 안에 편차는 있어요. 나는 수학은 어려운데 국어는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수학을 잡아야 돼요. 근데 자연 상태로 두면 얘가 국어를 합니다. 국어가 쉬우니까. 그리고 거기서 효능감을 좀 느껴요. 내가 국어 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미래는 열리지 않아요. 약한 걸 잡아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두고 그 다음 9월부터는 빠르게 달리게.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학원의 시스템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일단 강의를 많이 들어야 돼요. 3시간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하고 이 강의를 이 학생이 제대로 들었는가를 수준별로 클리닉을 해요. 문제도 내주고 이렇게 해서 잘 들었는가 이렇게 보고 그 다음 혼자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걸 잘했는가를 그 다음 날 시험을 봅니다. 그럼 얘가 2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서 걸러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기 주도로 어느 정도 메우고 제대로 했는가를 그 다음 날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 또 실전 모의고사를 본 부분에 대해서 이건 하루치 공부인데 일주일 공부량이 늘어났을 때는 제대로 하는가 이건 또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걸 주간의 실전 모의고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드러나는 문제점을 선생님이 해결해 주고 마지막으로 전범위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을 때 대처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하면은 요 단계로 가면은 성적이 안 오르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학원마다 이렇게 하는 학원이 별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방법이 나오는 것인데 고시 공부는 이렇게 저희들이 시켜요. 왜 그런가 하면 고시 공부는 되게 어려운 시험이니까 이렇게 시키지 않으면 애들이 시험을 못 붙으니까 그렇게 시키는데 대학은 그런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편한 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편한 대로. 뭐 일주일에 2번 불러가지고 뭐 시키고 또 밸런스도 다 무너지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 숙제 잔뜩, 국어는 국어 잔뜩, 수학은 수학 잔뜩 이렇게 내는데 그것도 이제 해독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이렇게 종합학원에 오면은 그 밸런스가 유지가 돼요. 영어 할 때는 영어 집중, 수학 할 때는 수학 집중.